삼교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2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 충미,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 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칸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대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체음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함, 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월의 일간, 무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제가 고황토라고 설명을 드렸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아니라 큰 산맥이라든가 광야와 같다라고 했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큰 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산 안에는 나무도 심고 안에 저수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동물도 사람도 또는 여러 가지 희귀한 동식물들이 깃들어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만물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 얼어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돼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어디입니까? 해월이죠. 해월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월이 되면서 굉장히 겨울이죠. 엄동설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뭘 생각해라? 그렇죠. 남극 대륙을 생각해라. 무토 자체가 큰 광야니까 이 무토를 남극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죠. 땅이 다 얼어 있고요.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어떠한 식물도 자라기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화가 없으면 땅도 얼고 물도 얼게 됩니다. 물은 얼면 용도가 없죠. 땅도 얼면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그 안에다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병화를 얻어야지만 물을 녹이고 토를 녹여야지만 거기다 하다못해 이끼라도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중요한 것은 화토동궁이라고 해서 해월은 화도 약하지만 토도 같이 약한 거기 때문에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조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일간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서 토가 튼실해질 수 있도록 후중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월의 병화가 너무 약하죠. 물론 병화가 지지로 인사우등에 뿌리를 두면은 괜찮겠지만 병화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도 같이 얻어서 이 간목은 토를 갖다가 소토하는 그런 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지만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은 이 해월의 무토가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은 병화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갖고 있다. 당연히 지지로 이제 사화라든가 오화 등 또는 무토 입장에서는 진술충, 토 등이 있어서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생왕해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해월은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면서 간목으로서는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고, 역시나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토는 더욱더 얼게 되고요. 땅은 만물은 더욱더 얼게 되죠. 기후 자체가 너무 하강하게 되면 그 논밭 땅에는 어떠한 것도 자랄 수 없으니 이런 경우 열심히 일을 해본들보다 결실이 있을 수가 없겠다.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화, 토, 운으로 가서 토운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운이고 화는 조국 따뜻하게 해주는 운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일간이 전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목 운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왕한 재성이 관사를 생겨서 나를 공격하게 되니 자칫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해월은 역시나 병화가 없으면 어떤 일간도 존립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그리고 중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를 시키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를 시키는 것을 용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울로의 흐름, 대운이라든가 세운의 흐름이 이 사주에 맞게 부합돼서 가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또 가늠하는 그러한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또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무토,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해수는 양수가 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해수는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 재양,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 재음, 용, 양이라고 해서 그 지장간에 답이 있습니다. 해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본기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를 본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는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수를 본 것이 아니라 양수를 봤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일간인 무토인 내가 월지에 있는 수를 극한다.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육친호는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은 재물이라고도 하고 남자한테는 처이기도 하고 인기이기도 하고 근면성실성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근면성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있는 사람들, 신왕제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잘 벌고 큰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간이 왕에서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근면성실하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돈 버는 게 재밌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왕제왕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신약제왕한 사람들은 일간이 약한데 돈에 대한 욕심은 큰데 일하기가 이렇게 일간이 약하다 보니 욕심은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신약제왕 또는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성실도 해당이 되지만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되고요.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왕제왕한 사람들도 물론 주색잡기 노는 거 좋아하겠지만, 신왕제왕한 사람 노력을 많이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일간 약한데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근면성실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오락 쪽에 많이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정제는 바른 재물, 예측 가능한 재물을 바로 정제라고 한다고 하면, 편제는 치우친 재물이라고 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물, 그 예측 가능한 재물, 월급, 이자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제와 같은 재물은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죠. 정제격들 대체적으로 성격이 꼼꼼하고 정직한 그런 성격이라면, 물론 편제가 정직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편제는 좀 약간 돈키호테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정제와 편제 같은 재성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재성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해가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제가 되는 것이니 오늘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해월은 수가 왕한 반면 토가 약하기 때문에 신약, 제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해중에 있는 간목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는데, 간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토와 양목을 받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토를 극하기 때문에 저거는 편관격이 되면서 또는 칠살격이 되면서 제살 태왕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해월은 편제격이 됐든 편관격이 됐든 일간 자체가 약하고 매우 춥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면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있어서 무토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명식을 보면 연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편제격이라기보다는 편관격의 제살태왕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관사론잡이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굳이 뭐 관사론잡, 일간이 왕했을 땐 관사론잡을 논하고요. 일간이 약했을 땐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서 술토를 보고요. 연지에서 다시 진토를 봐서 이거는 일간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사론잡으로 논할 수 있죠. 관사론잡으로 논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관사론잡보다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에 추운데 아무리 일간무토가 술토 진토의 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조우는 해야 된다 해서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화를 얻으면은 관사론잡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관사를 설해서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명식도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왕하더라도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해월에 추운데 일간이 왕하더라도 조후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생시에서 뭐 임자시라든가 이렇게 개해시까지 두 개 같이 볼 수 있죠. 수가 다시 왕해져 있습니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재성이 왕한 것, 관성이 감당할 수는 있지만은 역시나 화가 있어서 조후하지 않으면 땅도 얼고 물도 얼고 나무가 얼게 된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해월에 간목이 또 있죠. 진토 인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도 무토는 술토 진토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이 정도 제살은 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임자 개해시에 비해서 좀 괜찮다고 하는 점은 인중에 있는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인중 병화로 조우할 수 있고, 목화운으로만 가면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술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저는 썩 좋게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를 얻었습니다. 이거 사해충 되지 않습니다. 화를 얻었기 때문에 조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을 녹여서 간목을 생할 수 있고, 무토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갑인시라든가 병진시라든가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토가 왕하기 때문에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무오시 같은 경우에도 오술합에 무토 다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살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은, 역시나 이것도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원령이 아무리 수강절인 해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반대로 이제 경신시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임자 개해시 같은 경우는, 경신시는 화가 부족하죠. 술중 정화밖에 없기 때문에 경신은 토의 기운을 설해서 뭐 술을 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조가 되지 않아서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임자시라든가 뭐 개축시라든가 경신, 신유시, 그 다음에 뭐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갑인, 병진, 정사,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는 충분히 얻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반대로 운의 흐름이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